안녕하세요. 의사이자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차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삶을 살게 부모로서 도와줄 것인가 일 것 같습니다. 반면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선생님께 예쁨도 받았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는, 잘하면 좋은 그런 것 역시 아이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것도 같이 해보고 저것도 같이 해보던 중에 고민이 오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투자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이의 어떤 면이 계속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왜 얘는 계속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몇 번을 말했어.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더 그 말을 많이 하는 스스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TI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이들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해석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서 성인 MBTI와 비슷하게 속칭 기질검사라는 것들도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질검사를 같이 하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블로그나 정보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찾아보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건 그 기질 검사가 IQ 검사로 알려진 웩슬러 지능 검사 이런 것과 세트로 묶여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많이들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 아이가 이런 아이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질은 아주 장점이고 이 기질은 우리 아이가 이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수정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기질이 너무 산만해, 충동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내 아이의 산만함이나 충동성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시고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할지언정 아이가 산만한 그 기질 자체는 절대로 수정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 눈의 모양을 마음에 안 들면 성형외과 가서 고칠 수 있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모두 다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수술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감을 얻고 다른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수정이나 교정이나 치료의 대상이 아닌 그 기질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유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반복적으로 부정적일 때 그 부정적인 반복적인 반응은 우리 아이들에게 2차 상처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2차 상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기질 말고 장점과 좋은 기질을 잘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반복적인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을 예방해주고 그런 부정적인 말과 반응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아이 스스로 나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아이 스스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그걸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
또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 아이들이 잘 쓰지 못하는 뇌의 회로가 있어요. 이게 아이가 화가 날 때 그걸 다스리는 회로가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날 때 그 화를 분출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출하는 회로가 훨씬 넓은 길이에요. 화가 나는 것을 다스리는 회로는 좁은 길입니다. 그럼 이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자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푹 잠을 못 자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꼭 이게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부주의한 그런 어떤 장애나 병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정의 내려지는 것을 사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아이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특질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바라는 이상적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특징들, 우리도 모르게 그 특징들 중에서 나쁜 것에 집중하게 돼요. 아이가 좋고 잘하는 것에 칭찬을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인색합니다. 오히려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라는 말도 있죠. 칭찬을 하려고 할 때도 한번 망설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어떤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아니면 내 아이의 이 행동과 말이 나의 체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나의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어른으로서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제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만 오늘 내 아이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미 같은 일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같은 말을 들었을 텐데 반복적으로 이 아이에게 주의를 주어도 심지어 아이가 처절하게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왜 내 아이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럼 그 기질을 아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고민해 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죠. 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잠을 잘 재웁시다라는 것과 아이들이 운동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바란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내용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